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음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제7장 매드 티파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미친 티파티와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7장의 시작은 집 앞 나무 아래 티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물토끼, 마치, 헤어, 그 다음에 모자장수, 해터, 돔하우스. 돔하우스는 영어로 이렇게 쓰고 산지, 겨울잠지, 동면지라고 합니다. 특징은 겨울잠을 좀 오래 잡니다. 등장부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앞에 6장에서 체스 고양이가 토끼랑 모자장수가 둘 다 미쳤다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모자장수를 여기는 해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 모자장수라고 관용구적으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사물토끼는 왜 그러면은 매드 저기 미쳤는가? 그것은 토끼가 3월달에 발정기라서 건강한 토끼 발정기라면 거의 미친 듯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친 티파티의 모자장수는 왜 미쳤는가? 그 당시 유행하던 펠트 모자의 공정 작업에서 수은을 이용하여서 오랫동안 작업하면은 수은 중독에 걸려서 손을 떨고 그래서 헤트스 시크라고 합니다. 나중에 신경도 침범하여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수은 중독은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으로 분류합니다. 급성 중독의 증상은 소화기의 증상이 심해지면은 혈액이 섞인 설사도 나오고 오심구토를 동반한 복부경련 등이 있고, 체내에 흡수된 수은은 신장에 농축되면서 소변량이 감소되었다가 나중에 완전히 중단되고 요독증이 일어나면서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수은 중독은 맛의 변화가 와서 쇠맛의 혀로 쇠의 맛을 느끼기도 하고 침을 많이 흘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구강점막의 염증, 이의 흔들림, 잇몸에 청색선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사지의 통증, 저림, 떨림,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식욕 상실,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근육의 위축 등 정신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여기 7장에서 미친 차 파티에서 모자장수가 그런 배경을 가졌지만 손을 많이 떠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은 중독에 의한 매드 해터가 되려면은 먼저 헤트스 세이크라의 정세를 하여 잔을 들거나 주전자를 들 때 손을 떠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는 꼭 그런 모습을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매드란 미친이 아닌 이상한 파티 혹은 엉망진창의 파티 등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여기의 해터는 수은에 중독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약간 흥분된 상태거나 여왕에게 꾸중을 들어서 불안한 상태인 듯 합니다. 체스 고양이가 말한 것은 미쳤다는 뜻은 아니고 괴짜 혹은 이상한의 뜻일 듯 합니다. 실제 작가 루이스 캐럴이 모델로 삼은 사람은 작가의 동네 근처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데오플루스 카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모자를 뒤로 뺐다하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알람 시계도 발명했다고 합니다. 개그 영화처럼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침대가 기울어지는 그런 알람 시계를 가진 침대입니다. 인터넷에서 데오플루스 카트라는 사람의 사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파티에서 주된 내용은 매드 해트의 수은 중독이 아니라 시계와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루이스 자체가 수학자로서 시간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계는 약간 매드해서
시간은 안 알려주고 날짜만 알려주게 됩니다. 앨리스가 시계를 보더니 이것은 달의 날짜를 알려주고 시간은 그렇게 주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자장수가 아까 물었던 수수께끼 답을 모두에게 물어보자 전부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앨리스가 그런 답도 없는 수수께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자장수는 그것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모자장수는 이 이야기하는 배경이 5월달인데 지난 3월에 여왕의 음악회에서 노래 부르다가 너무 못 불렀어. 여왕이 시간을 살해하고 있군, 목을 베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에 모자장수의 시간은 항상 오후 6시에 고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장수의 시계는 6시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모자장수는 항상 티타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시계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계 이야기가 지겨워서 도마우스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다가 이야기가 흐지부지 되어서 앨리스는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이상한 티파티에서 루이스 캐럴은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듯 하지만은 번역사항이 여러 번역본을 봐도 어려운 부분의 본토 느낌으로 해석하기는 좀 힘든 듯 합니다. 특히 시간을 모자장수가 it's 힘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해석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나는 half past one time for dinner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1시 반이네 점심 먹을 시간이다, 어떤 책에서는 1시 반이네 저녁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구는 점심 누구는 저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두 가지 되어 있는데 포털에서 찾아보니까 영국과 미국의 디너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는 루이스 캐럴의 책은 루이스 캐럴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 영국식으로 해석해야 할 듯합니다. 포털을 찾아보면은 디너라는 것은 하루 중에 주요한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저녁이나 이른 오후에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역마다 디너를 가리키는 경우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저녁을 주요한 식사로 하기 때문에 이를 디너라고 하며 영국에서는 정오경에 먹는 식사가 중요한 식사이면은 이를 디너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럴 때는 early dinner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일요일에는 정오에 그 외 요일에는 저녁에 디너를 먹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학교 급식, 즉 학교에서 주는 점심을 미국에서는 스쿨 런치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스쿨 디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충 이제 디너의 뜻이 감이 잡히죠. 이렇듯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1시 반이네 저녁이다 점심이다 할 것 없이 1시 반이네 식사 시간이네 혹은 정찬이네 등으로 번역해도 무난할 텐데 꼭 번역서마다 점심이다 저녁이다 라고 한정하여만 하기 때문에 책 읽는 사람들이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그린치 천문대에서 경도를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에 예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티파티에서 모자장수가 수수께끼 답을 묻자 모두들 모른다고 합니다. 앨리스도 그런 답도 없는 수수께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자 모자장수는 그것은 시간 낭비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앨리스가 이야기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즉 시간은 금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고 모자장수가 한 이야기가 좀 이야기가 힘듭니다.
장수는 시간을 이츠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좀 더 뒤에 가면은 시간과 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을 대하는 듯한 의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토적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번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잘 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츠 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역서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책은 이 해석을 생략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루이스 캐럴은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 듯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간 시간이지만은 서기 2000년 1월 1일은 서기 즉 그레고리역으로는 2000년 1월 1일이고 율리우스력으로는 1999년 12월 19일, 유대의 달력 유대력으로는 안노 먼디 5760년 4월 23일이고 이슬람력 헤지라 1420년 9월 24일, 그 다음에 중국으로 치면은 김효년 11월 25일입니다. 힌두력으로는 사카기원 1921년 마르가시라 25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기를 하니까 단기로 계산하면은 2333년을 더해야 하니 단기 4334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은 544년을 더하기 때문에 2544년이 됩니다. 불기 2544년. 불기는 출생이 아니라 인멸, 즉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해서 2544년입니다. 만약에 출생으로 하면은 거의 80년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무조건적 세계 공통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의 공통 통념을 위해서 공적으로는 그레고리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역은 1582년에 이전에 사용하던 율리우스역의 오차를 조정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은 10월 15일입니다. 역사에서 158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달력이 이렇게 됩니다. 1582년 10월 4일 이 다음 날은 15일입니다. 요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뭐 하루아침에 다 바뀐 건 아니고, 저 달력을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갖고 제대로 저것이 유럽 지역에 공용으로 퍼지기까지는 거의 30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건이 생겼을 듯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2편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달력은 처음에 로마 교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등이 일찍 사용하고 드디어 퍼져나가서 1700년대에 되어서 독일, 네덜란드 등 북쪽으로 전파되었고 1750년경에 영국이 제일 늦게 도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계속 율리우스를 쓰다가 1918년 공산혁명 후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 때 1896년에 그레고리역을 시작했는데 음력 1895년 9월 9일 칙령으로 그해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하고 연호를 건녕 원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편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2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